첫 번째 달려보죠. 길막 학부모입니다. 제보 영상 보시죠. 자, 불박차는 시내버스입니다. 학교 앞 스쿨존을 천천히 지나가고 있죠. 그러다 마침 신호에 딱 정지선을 조금 넘어서 아슬아슬하게 정차. 자, 그런데 말이죠. 저 맞은편에 깜빡이 켜고 오는 저 차 잠깐 멈칫하더니 갑자기 버스 앞으로 두둥. 아하, 그러더니 왜 막어 이걸 길을. 차문을 열고 내려 지금. 그러더니 아이를 챙기더니 자, 학교로 이제 데리고 가나요? 아니 이 차를 이렇게 세워놓고 그냥 학교로 들어간다고? 다행히 다시 버스 앞으로 오는데요. 자, 뭐 휴대폰을 꺼내더니 만지작 하더니 세상에 찰칵. 아이고야 이거 뭐야 이거. 자, 길을 막아가지고 뭐 옴짝달싹 못하는 버스는 자 차를 피해서 후진했다가 비켜서 저렇게 쭉 갑니다. 자, 이건 뭐죠? 무슨 상황이에요, 이거? 네,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제보자는 시내버스 기사인데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가다가 신호가 바뀌자 급히 멈춰섰고 정지선을 넘었다고 합니다.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맞은편 1차선에서 오던 차량이 깜빡이를 켜고는 좌회전해서 버스 앞에 서버린 거죠. 아마도 학교 후문으로 진입을 하려고 했던 모양인데요. 하지만 버스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운전자가 창문을 내리고 정지선을 넘었으니까 후진해서 뒤로 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버스 뒤에는 차들이 있어서 후진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버스를 막아선 차량 운전자는 차를 그대로 두고 차에서 내려서 아이와 함께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버스 기사가 항의를 하니까요. 운전자는 버스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버스 사진을 찍고 그 자리에서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해서 나중에 이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대요. 그렇게 무려 8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버스 기사는 운행에 더 이상 차질이 생기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뒤에 차가 없을 때 후진해서 차를 피해서 갔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저거 교통방해죄 아니에요, 저거? 될 여지도 있어 보이는데 일단 경찰이 이거 고소를 했는데 경찰에서는 쉽지 않다 뭐 이렇게 좀 봤던 것 같습니다. 좀 더 검토도 필요하고 저는 뭐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중앙선 침범, 뭐 중앙선 꺼져 있지는 않지만 해서 반대편에 와가지고 역주행 아니에요, 역주행해서 이상하게 되는 것도 그렇고 또 사진 찍는 모습도 이해하기 어렵고요. 뭡니까?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왜 저러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뭐예요? 뭐 어떻게 왜 무슨 감정이 안 좋은가 버스한테? 버스는 그냥 뭐 갈 길 가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범칙금 뭐 이런 거 버스 기사가 지금 내야 될 사진 찍혔고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통지서 기다리고 있고 8분 동안 저렇게 그 대기를 했습니다. 버스 뒤로 차들이 쭉. 그러니까요. 운행에 대단히 방해가 됐고 저는 뭐 교통방해죄라든지 왜 저래요? 나도 왜? 제보자분도 모르시세요. 왜 그럽니까? 왜? 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선 넘은 시험 문항입니다. 충격적인 제보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자, 경남의 한 중학교 2학년 사회 과목 시험지입니다. 3점짜리 1번 질문 보세요. 사회와의 역할이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자, 봉하마을에 살던 윤땡땡은 스스로 뒷산 절벽에 뭐야 이거? 뭐야?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엔 심지어 5점짜리 문제. 땡땡이는 유명한 중국 신봉자. 우리 반의 자, 교수님, 박상희 교수님, 이 제보를 저는 처음 접하고 합성 사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로 어제 중학교 2학년생들이 치른 실제 시험지랍니다. 네, 실제 시험지에서 저런 구문들이 나올 수가 있나요? 정말 이해가 되지를 정말 않는데요. 지금 시험 지문 안에 봉하마을 절벽에서 뛰어내려 중국 신봉자 그리고 우리 반의 비옷시옷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거를 보신 분은 이 중학교, 얘가 지금 경남 밀양에 있는 한 중학교인데요. 중학교 근처에 있는 체육관 관장님입니다. 이 관장님이 그 체육관에 다니는 아이의 SNS에서 이걸 보고 깜짝 놀라서 학교에도 전화하고 교육청에도 전화했는데 실제로 이게 지금 시험 문제인 걸 다 인정했다고 합니다. 합성이 아니에요. 합성이 아닙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저런 이상한 지금 정치적인 느낌이 나는 잘 쓰면 안 되는 단어들도 나왔지만 우리 반의 비오시옷이라고 한 아이는 진짜로 그 반에 있는 아이래요. 그러니까 진짜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이 제보자께서는 교사가 정치색을 띨 수는 있지만 학생들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내는 건 진짜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한다고 제보하셨습니다. 박 변호사님 뭐 하는 짓이에요 왜 이거? 이래요? 또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정신 나갔어. 정신이 좀 죄송한 얘기지만 큰일 난 저런 상황이에요. 어. 누가 봐도 노무현 대통령 얘기를 하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저거를 누가 요새 지금 저렇게 합니까? 극우 사이트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 간혹 저런 사람이 있는데 지금 그거를 시험 문제에 내서 또 학생들이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오늘자 가정통신문으로 예. 학부모들한테 사과 말씀 전했고요. 아이고. 그리고 거론된 학생들 직접 가서 사과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미 늦었어요, 사실은. 이 문제 낸 교사가 사실 기간제 교사입니다. 그리고 올해로 계약이 종료되는데 어쨌든 간에 교육청에서 강력한 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야, 진짜 이럴 수가 있나요, 진짜?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어디 사는 뉘신지입니다. 자, 무시무시한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어디선가 나타난 자동차 운전석에서 한 여성이 내리는데 자, 트렁크에서 뭔가를 꺼냅니다. 자, 옆에 있는 쓰레기통에 탈탈 털어내죠. 다시 트렁크 쪽으로 가더니 또 들고 와서는 다시 탈탈. 자, 스티로폼 박스는 옆에다 그냥 툭. 자, 차 트렁크로 또 가요. 또 뭔가를 들고 와서는 쓰레기통에 세 번째로 털어넣습니다. 자, 그렇게 한참을 왔다 갔다 계속 무언가를 버리는 저 여성. 자, 계속 버리네요. 언제까지 버리죠? 자, 마지막으로 트렁크 문을 닫고 차를 타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자, 놀라지 마십시오. 저 여성이 일반 쓰레기통에 버리고 간 저 무언가 바로 음식물 쓰레기였어요. 네, 맞습니다.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오피스텔의 쓰레기 분리수거장입니다. 약 3개월 전에 한 승용차가 와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통에 버리고 간 겁니다. 버린 양도 많았고요. 주변에 음식물 쓰레기 물기가 다 튀어서 물 청소를 해야 했다고 합니다. 당시 밤이라서 차량 번호가 식별이 안 돼서 붙잡지 못했었는데 그러다가 지난 23일에도 똑같은 차에서 똑같은 여성이 내리더니 5번에 걸쳐서 일반 쓰레기통에 음식물 쓰레기를 쏟아버리고 사라졌습니다. 제보자는 내용물이나 양으로 볼 때 식당에서 버리고 간 걸로 추정하고 있고요. 제보자에 따르면 법적으로 처벌이 어려운 건지 경찰 신고가 불가능했고 시청에도 문의를 해봤지만 쓰레기통 안에 버린 건 맞기 때문에 무단 투기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이 여성이 찾아올까 봐 또 걱정이 된다고 하고요. 지금까지는 이게 잘 수거가 돼서 처리가 됐는데 만약 나중에 문제가 되면은 오피스텔 측에서 다 뒤집어 쓰게 될까 봐 당연하죠.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자, 은배 팀장님, 그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따끔하게 한마디만. 여보세요. 어. 예의를 지키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근데 어딜 보고 말씀하세요? 아, 저 화면을 보고 말하는 아, 건데 네네네. 저분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갈게요. 역대급 안구 테러입니다. 충격적인 제보 사진 만나보시죠. 자, 검은색 차 주목 사이드미러 옆에 빼꼼 올라와 있는 저것은 바로 운전자의 발, 한자로 족입니다. 자, 운전하면서 요가를 하는 걸까요? 족을 올린 것도 모자라 담배 든 손까지 쭉 내밀고, 아니 하다 내 차에서 발 올리고 담배 피는 것도 뭐라고 하는 거요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제보자는 지난 추석 연휴 때 인천광역시에 있는 인천 가족공원에 이제 가족끼리 놀러 가는 중에 신호대기 중 서 있었는데 갑자기 옆을 보니까 차 승용 운전하시는 분이 그 발이 맨발로 쫙 올라 있는 거예요. 신호대기 중이라 그럴까 싶었는데 신호대기가 끝나고 출발한 중에도 저렇게 발을 맨발로 올려놓고 더군다나 담배까지 피면서 운전을 하는데 이거 도덕 불감증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차 운전에도 예의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렇게 하면 사고 날 수도 있어요. 사고 나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시면은 물론 뭐 경찰이 단속은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사고 위험도 있고 남이 볼 때 정말 안구가 툭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저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되니까 저 팔 당장 내리시고 담배도 안에다 끄고 안전운전 하세요. 제발 좀. 박 변호사님, 예. 사고 나면 급정거하면 어떻게? 사고 나면요 골절이 옵니다. 접힙니다. 접힙니다. 안으로 접힙니다. 맞습니다. 크게 다치거든요. 예. 당신 보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사고 날까 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어서 제보 사진 또 만나보시죠. 자, 여긴 대학가 카페 아닙니다.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은 저 여성의 앞에 커다란 화면이 두둥.
자, 뒤에 있는 노트북하고 비교해봐도 차원이 다른 크기. 그렇습니다. 저 대화면 모니터를 카페까지 갖고 와서 직접 들고 와서 놓고 컴퓨터 작업 중이었던 것. 아, 박 교수님, 진짜 이런 사람들이 있네요. 와, 진짜 저 믿어지지가 않아요. 정말 우리나라가 맞는 거죠. 서울대 입구역 인근 카페라고 하는데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한 학생이 음료도 좀 저렴한 거 싼 거 시켜놓고 저렇게 커다란 모니터를 가지고 와서 오랜 시간 자리를 잡고 앉아서 이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노트북을 사용하는 거는 우리도 이제 익숙해진 풍경이지만 저렇게 모니터 가지고 들고 와가지고 사용하는 거 뭐 정말 충격받았다고 제보했는데요. 진짜 오늘 사건들이 다 왜 이렇게 진상 고백들이 많고 이러는지 알 수가 없는데 정말 커피숍에서는 정말 4,000원, 5,000원짜리 하나 찾아가서 그 먹고 전기세 저렇게 쓰고 주변 사람들한테 저렇게 피해를 입히고 정말 상식이 있으실 만한 분들이 정말 왜 이러십니까? 아, 그러니까 말이죠.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자, 지문미 부장님입니다. 집단지성의 판단을 원하십니다. 네, 자꾸 영어를 잘못 쓰는 직장 상사 때문에 괴롭다는 사연입니다. 이 사연자의 상사는요, 학력도 좋고 유식함에 대한 자부심이 크다고 해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러 다닌다고 자랑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부장이 영어를 자꾸 틀리게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를 스트레이트 받는다라고 하거나 정신을 뜻하는 멘탈을 대여를 뜻하는 렌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멘탈을 렌탈로? 네, 그런데 이게 실수가 아니라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거여서 사연자가 다 민망했지만 지적은 못하고 그냥 듣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거래처가 회사로 방문을 한 거예요. 부장이 멋지게 사업을 설명하다가 저희 직원들은 렌탈이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모두가 당황했지만 부장은 영문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회의가 끝나고 사연자가 조용히 가서 이게 사실 멘탈이다라고 정정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부장이 나는 그런 어려운 말 몰라 이렇게 얘기하고는 더 듣기 싫다는 듯이 자리를 떠났대요. 사연자는 물론 잘 모를 수 있지만 이렇게 자존심을 세우면서 틀린 영어를 남발하는 게 괴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진짜 제가 이 사연을 카톡으로 받아보고 정말 웃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 좀 있으실 거예요. 공감 가실 겁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잠시만요. 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오늘은 자아 대결로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모른 척 하자는 자아입니다. 야, 다혜야, 그냥 좀 냅둬. 망신을 당해도 박상희 부장 언니가 당하는 거지. 그걸 네가 왜 신경 써? 지집에 오지라면 정말. 야, 너 바른 말 했다가 괜히 미운 털 박힌다. 그리고 얘 박 부장 그 언니 망신 당해도 싸. 친정이 미국에 있다면서. 근데 어떻게 렌탈이랑 멘탈도 구분을 못해. 그 언니 어차피 렌탈 세니까 냅둬. 얘 동그라미. 아니 이럴 수가. 제가 기대했던 거랑 좀 다른데요. 자, 다음은 계속 지적을, 계속까지는 아니지만 한 번쯤은 지적해주자는 자아입니다. 야, 백다혜, 너 진짜 너무한다. 이번에 거래처 그 김은배 부장 표정 못 봤어? 상희 언니가 우리 직원들은 렌탈이 참 좋아요 할 때 김 부장 뒤돌아서 빵 터졌어 얘. 이거 상희 부장 언니뿐만 아니야. 우리 회사 체면이 걸린 문제라고. 너 같으면 스트레이트 받아 하는 사람이라 그런 사람 있는 회사랑 거래하고 싶겠니? 예, 눈 딱 감고 시어머니 노릇 좀 해라 X입니다. 자, 은배 팀장이. 그렇습니다. 영어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 렌탈 그런데 제 친구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야, 개인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야 하는 말을 야, 개인 프라이드를 존중해라 이런 말을 해요. 세상에. 프라이드라고 합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그리고 저도 영어를 좀 쓰지 않습니까? 맞아요. 제가 이제 외사과 출신이니까. 그런데 내가 영어를 쓰면은 내 조카가 있어요. 캐롤 미국애거든요. 예. 삼촌 영어가 사투리야. 사투리라는 거예요. 남부지방. 그렇죠. 제가 무슨 말이냐면 워터를 미안합니다. 워터를 워터라고 그러고 컴퓨터를 컴퓨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 부르는 대로 부르게 놔두세요. 상관하면 서로가 사이가 벌어져. 놔두십시오. 아니 이게 발음이 이상한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거는 전혀 엉뚱한 말을 하는 게 문제니까.
어쨌든 바람 이상해도 네. 잘못 써도 상사가 그러면 그 지적하면 싫어하잖아요. 그냥 진짜. 하는 대로 살아라고 놔두세요. 자, 교수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태까지 뭐 여러 상사를 다뤘지만 냄새가 나는 상사, 소리를 내는 상사, 여러 상사들을 다뤘는데 그거는 이제 괴로움을 주고 다수를 괴롭히니까 저희가 상사한테 얘기합시다. 이게 이제 다수의 의견이었는데 요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 또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고 볼 수는 없고 자존심을 너무 간드는 문제라서 이거는 윗분들이 지적을 해서 아주 영어 좀 제대로 써. 이렇게 위에서 얘기하면 뭐 고칠 수 있는데 아랫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자존심 싸움이 될 수도 있어서 그냥 넘어가시죠. 아유, 근데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죠. 박 변호사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 개그하는 것 같거든요. 에? 멘탈 렌탈을 모르기도 어려워요. 아, 그리고 진짜 그렇 스트레스하고 스트레이트를 구별하기 모르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거 뭐 얘기한다고 해도 안 될 것 같고요. 아, 근데 은배 팀장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프라이드하고 프라이버시는 그래도 조금 약간은 좀 저는 일부 이해가 되는데 스트레이트 받는다 한 이상한 소리를 그러니까 저는 왜 제가 이 아니, 말씀드리냐면 저희도 예. 아니, 설마 싶어서 몇 번을 여쭤봤어. 아 그러면 그냥 계속 하는 거니까 그건 이게 소용없는 거죠. 상당히 무식한 사람이거나 상당히 개그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어떤 그게 강한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그 얘기하는 게 그 큰 의미가 멘탈 렌탈을 구별 못하는 사람한테 멘탈 렌탈 구별 하라고 하고 스트레스하고 스트레이트를 구별 못하는 사람한테 지적하는 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군요. 백다희 아나운서. 이미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저라면은 두 가지를 할 것 같아요. 일단 자연스럽게 수습하는 거. 예를 들어서 아 부장님 렌탈이 아니라서 멘탈이래요. 렌탈 저도 헷갈렸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좀 알려드린다거나. 두 번째는 이야. 같이 영어 스터디를 만들어가지고 아, 부장님이 똑똑하시니까 저희랑 같이 영어 해주시면서 좀 저희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같이 부서에서 영어 스터디를 좀 만들 것 같습니다.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안 해줘. 아니 평소에 나한테 좀 그렇게 좀 하지.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네, 그 완소님은요 굳이 지적할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의 별님도 지적하지 마세요. 사연자님 찍힙니다라고 하셨고요. 하지만 이지연님은 말씀드려야 됩니다. 인지 기능에 문제 생긴 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